상수항석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하면 몇이 나옵니까? 2. 그 2를요 17을 2와 15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여기에 있는 2를 얘를 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상수는 뭐밖에 없다? 15밖에 없죠. 그래서 15를 그냥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x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한테 어떤 숫자가 가는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 봐봐. 뒷부분 보니까 식이 거대 보이지만 분명 노골적으로 인수분해 되고 있지? 자, 뭐라고 인수분해 돼? 이쪽은 x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이 올면 되고 8을 맞춰주려면 이 뒤에 있는 15가 어떻게 쪼개지면 된다? 3, 예, 그래 너희 3부터 좋아하는구나. 3, 5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8개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씁니다. 그래, x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자, 그래놓고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요. 우리 이렇게 막 분수 나와 있는 거 너무 부담스럽지? 그래서 여기에 x제곱이 있다면 이쪽에 하나를 곱해주고요. 남은 x 하나는 이쪽에 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답 내볼까? 내림차순으로 쓰겠습니다.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얘는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상반식은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어렵죠? 예. 세 개 다 어려운데 구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개념집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구조를 완벽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고등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인수분해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의 수학 수준을 뛰어넘는 일본의 수학 수준, 도대체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개념이 뭔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의 특징이란 가로.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가로는 대부분 힌트예요. 적어 놓으세요. 가로 열고 힌트가 나온다든지 자, 항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항의 개수는 100% 짝수개일 때만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짝수개일 때만. 그리고 플러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얘는요.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근데 균형을 잡아야 돼 이러니까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균형을 잡는다는 건 여기에 플러스가 3개가 오면 여기에 마이너스 3개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가 오면 이쪽에도 플러스가 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면 이쪽에도 마이너스가 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면 이쪽에도 마이너스가 오는 요런 균형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와우, 인수분해가 되려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모두 다 항상 짝수개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통요 개수를 분리, 개수를 창조 뭐 요런 다양한 스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우리는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식의 특징을 이용하려면 항의 전체적인 개수는 몇 개여야 된다? 짝수개, 플러스도 몇 개, 짝수개, 마이너스도 몇 개, 짝수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을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자, 한국 애들 같으면 얘 딱 보자마자 a-b 전체 제곱이지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풀 거예요. 얘 딱 보자마자 공식으로 외웠으니까 a-b, a 플러스 b 끝 이렇게 풀겠지. 근데 일본 애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공식으로 풀지 말고 식의 특징으로 와 딱 봤더니 얘 짝수개예요, 홀수개예요? 홀수개예요. 아우씨. 잠깐 플러스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러면 뭐가 더 하나 생기면 무지 좋겠다?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생겨야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구나.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하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ab를 개수를 분리해서요.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오게끔 의도적으로 바꿔줘요. 일본 애들은. 되겠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짝수 개,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완벽하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가 된다예요.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공통인수 뽑아내면 a-b만 남죠. 자, 뒤에 있는 녀석에서 공통인수 마이너스 b 뽑아내면 a-b가 남죠. 공통인수는 a-b. 남은 찌끄레기식을 그대로 써줬더니 a-b. 와, 그러므로 얘는 a-b의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요 녀석도 보도록 하자. 인수분해 하래요. 플러스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몇 개? 한 개. 와, 이거 되게 심각하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어우씨, 개수 분리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뭔 짓을 하냐면 A하고 B가 등장하고 있죠? 이 A, B를 이용해서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예. 생판 없는 이 녀석을 A, B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씩 붙여줘요. 그래서 어려워요. 얘 되게 쉬운 문제여서 이 정도지 어려운 건 진짜 어려워요. 뭘 붙여줄지 모르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녀석 공통인수 뽑아내면 A, A-B. 뒤에 있는 녀석 공통인수 뽑아내면 B, A-B. 그러므로 공통인수 A-B가 보이고 남은 찌끄레기식 그대로 적으면 A 플러스 B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리는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라고 해요. 쉬워 어려워?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다행히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지만 특징은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예. 속이 베베 꼬인 선생님이 나오면 이런 특징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특히 좋은 학교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다 배웠어. 그래서 뭘 배운다? 예, 요번에는 요런 특징을 가진 인수분해 보도록 할 거예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a-2x의 제곱 플러스 ax-2a를 인수분해 하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보면서 아씨, 숫자로 나오면 내가 되게 잘 풀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짜증난다 이 문제는? 에이,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자. 시작!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요. 요 문제는 A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해결책도 A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특징의 문제는 100%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풀려요. 무조건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에요. 자, 그러면 인수정리 핵심은 뭐냐? X자리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나와야 되지.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A도 어차피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항 중에서 오직 A를 포함한 항만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자, A를 포함한 항 끄집어내면 요렇게 해서 AX의 제곱 보이고 요렇게 해서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요만큼이 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X자리에 뭔가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냥 딱 보면 X자리에 뭐 넣으면 되게 좋아? 1. 근데 이게 사수량 평가면 그냥 1 넣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얘가 0이 돼야 해. 그러므로 A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랑 1, 두 개나 있구나요. 자, 우리는 아까 1은 되게 손쉽게 1 들어오면 0 나오네? 이건 찾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마이너스 2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알파가 될 확률이 있는 후보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직접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술형 평가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대고 서술형 평가에서 1이니까 이래버리면 감점사항이야. 알겠습니까? 요 과정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버립니다. 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그리고 여기에다 놓으면 얘는 4가 되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이구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는 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머, 너는 아웃이야. 그죠? 자, 그래서 1 넣습니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a는 0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2를 찾아낸 거예요. 인수가 되는 2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지? 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 합니다. 자, 3차, 2차, 1차, 상수, 나누기 몇? 1. 2, 2, A, A, 2A, 2A, 0 이렇게 나와서 인수분해하면 x-1에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야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라인에서는요 이렇게 2차식 정도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야. 자, 그러면 이제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녀석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우선 a라는 문자를 포함된 항만 뽑아내서 걔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서 조립제법만 하면 끝나죠. 자, 10초 후에 같이 풀겠습니다. 자, 우리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미지수를 포함해서 A가 문제를 일으키면 얘가 핵심 포인트랬어. 해결책 가지고 있댔어. AX 마이너스 2A. A를 포함하는 이 식 중에 요거밖에 안 보이네.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얘 딱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요. 그럼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얘가 무조건 100% 조립제법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1, 2, 4, 8, A, 2A, 0. 그러므로 x-2,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삼각형 모양의 판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A랑 B랑 같네? 우리 이런 거 보고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답이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면 반드시 길이가 같은 두 변을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길이가 같은 두 변을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길이가 같은 두 변을 표시해야 한다. 예 표시 안 하면 오답이에요.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대요.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 얘는 표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럼 세 번째 제일 유명한 거
뭐가 나올 것 같아? 식 만들어 볼까?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엄청 유명한 무슨 정리다? 피타고라스 정리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이때는 반드시 빗변을 표시해야 한다. 빗변을 표시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직각인 각을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빗변을 표시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직각인 각을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빗변을 표시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직각인 각을 표시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오우씨, 뭐야?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근데 딱 봤더니 좀 어려워 보여, 인수분해가. 이럴 때 떠올려야 되는 개념 뭐야?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있으면 풀었지.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자, 여기 문자가 여러 개 사용돼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어요. A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에요. B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에요. C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에요.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C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C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봤더니 C는 딱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A 플러스 B 묶고 C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요. 자, 그러고 봤더니 남은 4개의 항이 전부 다 상수항이 되고 있지. 근데 이 4개의 항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4개만 남고 보니까 특징이 보여요. 얘는 왠지 누구랑 친하게 생겼어? A 세제곱은 누구랑 친하게 생겼어? 남아있는 이 4개의 항 중에 누구랑 친구일 것 같아? B의 제곱, B의 세제곱과 친구일 거야. 이런 느낌 들죠? 예, 그래서 요 빨갱이는 빨갱이끼리, 파랭이는 파랭이끼리 묶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얘네끼리 생각을 해보고 파랭이는 공통인수 AB가 있네? A 플러스 B구나. 여기까지 적어놓고 봤더니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다? 이 밑줄 친 부분이 시작!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모든 항을 지그시 봤더니 공통인수 누가 보인다? A 플러스 B가 보여요. 자, 그래서 나는 A 플러스 B로 묶고 남은 녀석들을 다 집어넣어 볼 겁니다. 중괄호도 필요 없겠다. 자, 마이너스 C의 제곱 빼냈고 여기서도 얘가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얘만 적으면 되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서도 A 플러스 B가 나갔으니까 얘만 적어 놓으면 되죠? 플러스 AB 요렇게 적고 뒤에 있었구나 0이 는 0 요렇게 식을 적었습니다. 자, 적고 봤더니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요렇게 서로 지워져서 결국 A 플러스 B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야. 요런 꼴로 인수분해 됐어요. 자, 그러면 뭐 곱하기 뭐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했으므로 안타깝지만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두 식이 만족하기 위해선 무조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얘가 0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보여지는 식이 있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얘는 빗변이 ABC 중에 누구야? C. 자, 각 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야? C.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거나 대문자죠.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달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10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인수분해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 x로 치환하거나 대부분은 x로 치환하는 게 맞아요. 부등식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가끔 노골적으로 치환 안 해도 한눈에 보여 이런 건 그냥 인수분해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보자. 이 문제 한눈에 보여 안 보여?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99,998과 99,999와 1,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x로 치환하면 엄청 좋겠다? 99,999를 x로 치환할 거예요. 그래, 얘를 x로 치환해서 문제를 재구성해봐야겠다. 그러면 99,998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분모에 있는 식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고 분자에 있는 식은 왠지 어떻게 써주고 싶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되죠. 자, 했더니 뭐가 됩니까? 약분.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1이 돼요. 99,999에다 1 더하면 몇만 되겠습니까? 10만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즉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뭔지 모르겠지만 모 곱하기 모의 꼴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가 두 자리 자연수야 뭐 이런 얘기지. 두 자리 자연수를 놓더니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됐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가로 곱하기 가로의 꼴이니까 인수분해 되겠네요. 즉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야 합니다.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의 6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푸세요.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옵니까? 푸신 분들 답은 아직 자, 예, 우리 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요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숫자로 가지고 가다 보면 자꾸 계산하고 싶은 욕망이 들면서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난 인내 한국이냐 6의 6제곱 해서 빼기 이래가지고 그거를 인수분해 보겠어 이런 짓 하셔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놓을게요.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은요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으로 해석할 때 제일 바람직하지 맞아? 그런데 내가 이 6 대신 A를 사용할 거예요. 1 대신 B를 사용해서 얘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곱의 세제곱으로 해석하거나 세제곱의 제곱으로 해석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가시든 상관은 없어요. 우린 6제곱 안 배웠으니까 얘는 제곱의 세제곱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세제곱의 제곱을 한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로 진행을 시키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 어떻게 돼? 세제곱 없다고 보고 그대로 한번 뺏겨 쓴 후에, 자, A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려면 이제 2개 더 있으면 되죠? 그래서 A의 4제곱 이렇게 오겠지.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왔으므로, 착한 마이너스 왔으므로 요 뒤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가 되고 A제곱, B의 제곱, 그리고 B의 4제곱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 인수분해 해버리게 되면 A-B, A 플러스 B 합차 공식이죠?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은요,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인수분해 내는 건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없다고 보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요, 다시 뭐가 됩니까? A-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뒤쪽에 있는 요 녀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어쨌든 어떻게 접근하든 결론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같아요.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A는 6이었고 B는 1이었죠. 자, 아래 있는 걸로 계산해 볼까? 위아래 똑같은 식 결국 나왔어요. 6 빼기 1, 5. 그리고 6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66에 36, 36에다가 7을 더했으므로 몇 나옵니까? 43. 요런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자, 6 더하기 1은 7. 그리고 요 녀석은 6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므로 37에서 6을 빼면 계산하면 31이라는 요런 수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선 43 써먹을 수 있지. 43 몫이 나머지고 나머지는 0. 그러므로 이 식은 43이라는 수로 나누어 떨어져. 또 누구 사용할 수 있어? 31. 31로 나누면 이만큼을 몫으로 해석하고 나머지 0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31. 그래, 31로도 나누어 떨어져. 이제 없나? 더 있지. 누가 있으니까? 35가 있어. 어떻게? 5하고 7을 곱하면 두 자리 자연수가 나요. 7로 35. 35로도 나누어 떨어져. 자, 그리고 확인 사살해야죠. 어머, 그럼 5하고 31을 곱하면 어우, 벌써 세 자리 넘어가네? 그러므로 더 이상은 답이 안 나오겠다. 답은 요거 3개밖에 없겠다. 요렇게 결론을 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새로운 연산의 정의라고, 예, 수능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요 녀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는 연산기호라는 게 있어요. 자, 연산기호가 뭔데? 연결해서 계산하게 하는 기호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연산기호에는 어떤 게 있다고 배웠어,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있다고 배웠죠? 자,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연산교회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 만국 공통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똑같이 사용하는 공식적인 연산기호가 있고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연산기호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공식적인 연산기호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요. 수의 연산기호라고 부릅니다. 수의 연산기호라고 불러요. 즉 숫자와 숫자 사이에 연결이 돼서 계산하게 하는 기호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수학 하에 가서도 배우게 될 내용인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림만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들이 있어요. 얘는요 집합의 공식적인 연산기호예요. 집합의 연산기호예요. 이처럼 수뿐만 아니라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얘 역시 연산기호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식적인 연산기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지 멋대로 만들면 돼, 출제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시꺼멓게